자, 이번 시간에 이제 행정 절차론 조금 이제 봐야겠죠? 네. 2018년도 이제 5급 공채 문제 조금 각색했습니다. 갑은 2009년 9월 1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자, 결격 사유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입니다. 근데 행정처 을은 갑이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고요. 2013년 5월 1일 7급 국가공무원 15로 임용하였다. 네, 그로부터 6개월 후 2013년 11월 1일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 됐어요. 이후 을은 15 임용 처분 당시 갑에게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하고는 갑에 대해서 15 임용 처분을 취소하고 갑에 대한 15 임용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했는데 문제되는 건 자, 이런 행정청 을이 정규 임용 처분의 취소 처분 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정규 임용 처분의 취소 처분이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먼저 풀었고요. 자, 이랬을 때 자, 문제되는 건 뭡니까?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갑에게 15 임용 처분 당시에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서 15 임용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즉 정규 임용 취소 처분 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다른 말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죠.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하자가 독자적 위법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학설에 대한 대립이 있죠. 자, 그런 부분. 자, 그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되는 건 언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냐.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이 법원 등의 재판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세 가지죠. 자,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처분의 사전 통지 예외 사유요. 뭐였죠? 긴급하기, 긴급성, 그죠? 근데 어쩔 때 긴급하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세 번째는요,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예외 사유입니다. 그럼 사전 통지 사항이에요. 당연히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명칭과 주소 등이겠죠. 공청회 개최 시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고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절차입니다. 자, 의견 제출 절차라는 것은 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데 청문이나 공청회 외의 경우로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예외 사유. 요건. 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청문 공청회 외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예외 사유는 사전 통지 예외 사유, 세 가지와 추가적으로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다시요. 사전 통지 예외 사유 3가지. 다시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언제 긴급하다 그랬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 긴급.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증명. 즉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번째,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또 무슨 경우? 의견 제출 절차 예외 사유로서 자 누구?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 명백히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절차예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등이 할 수 있고, 그 방식은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시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행정쟁송 제기 전에. 그래서 이미 항고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경우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하다. 다음 5번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학설은 나뉘죠. 어떻게 나뉘죠? 소극설, 즉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 적극설 입장, 우리 판례 입장이죠. 즉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학설은 절충설도 있어요. 절충설은 재량 행위와 기속 행위를 구분하자. 기속 행위인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할 수 없지만 재량 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기본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 판례는 재량 행위뿐만 아니라 기속 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을 취한다. 그래서 요 관련된 판례죠. 자, 절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 명령. 절차성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 내려진 이러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이것은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설 입장이다. 자, 당연히 검토,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써주면 됐죠. 행정소송법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 중시의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적극설 입장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요것도 점수 배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요. 점수 배점에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섭을 잘해야 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했고 본문에서 관련된 쟁점을 썼으면 결론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이 사안에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 놔야 되는데 지금 사례에서 자,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규 임용 취소 처분. 자,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 당연 무효인 15 임용 처분과 달리 자, 이 사건 15 임용 처분과 달리 위 15 임용 처분의 무효로 인해서
15 임용 무효로 인하여 15 공무원으로서 자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된 후 별도의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포인트는 자 결론 낸 거를 갖고 올게요. 자 이분이죠. 정규 임용 취소 처분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어서 당연 무효인 15 임용 처분과 달리 뒤에 뒷부분이에요. 위 15 임용 처분의 무효로 인하여 15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된 후에 별도의 정규 임용 처분, 별도의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이다. 그래서 요 정규 임용 취소 처분과 15 임용 처분과는 다르다. 네. 따라서 별도의 정규 임용 취소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규 임용 처분의 이 취소 처분 자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 판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판례에 대한 결론까지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판례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이 행정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제한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조 개인정보보호법 24조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조를 그대로 가져와 보면요. 자, 24조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24조 이제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제 처리할 수 있냐? 이거죠.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사망에서는 자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그죠? 핵심은 암호화죠.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규모, 그 다음에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정기적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기관, 이거 한국인터넷진흥원이죠.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에요. 자, 인터넷진흥원 하여금 이러한 정기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입니다. 조문이 그래요. 자, 그러면 단문으로 써야겠죠.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고유 개인정보 처리자는 지금 다음과 같이 보셨던 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식별정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즉 고유식별 정보라 함은요 시행령에 나와 있죠. 포인트는 자 여기서 좀 볼게요. 시행령 제19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여권번호입니다.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그다음 운전면허, 면허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그 다음에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등록번호다. 이 네 가지는 같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데
그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언제라 그랬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그 다음에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요.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된다. 알린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2호에서는요. 법령에서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유식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죠. 즉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을 통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제한이요. 24조의 2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제한 규정입니다. 자, 요 규정도요. 조문을 먼저 보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살펴볼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24조에 대한 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입니다. 자, 24조 1항에도 불구하고 24조 1항이란 것은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에 대한 규정이었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다음의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을 말하는 거죠. 지금 1호에서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 다 외우면 좋지만 기억이 안 난다? 뭐 법령 등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요. 2호 정보주체,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요. 정보주체,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항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망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나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시스템 등의 제반 조치를 마련, 지원할 수 있다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제3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제한이에요. 지금 처리는 할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그 다음에 재산상 이익이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한 경우, 즉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경우 등입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 20조에 대한 내용 아직 기출되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습니다만, 자, 행정조사기본법상에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20조에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법령부터 봐야겠죠. 자, 제20조에는요. 자, 행정기관의 장이 5조 단서에 따라. 그래서 5조 단서가 뭐냐면요. 행정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죠. 자, 5조 위를 좀 볼게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죠?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죠. 그래서 20조 다시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이 5조 단서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었다면, 그래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는 문서나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거부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조사 대상자는 행정조사를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는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 가능성, 그죠? 거부 가능성이에요. 행정기관의 장은, 그죠? 조사 대상자가 이거예요.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겠죠? 응답이 없기 때문에 무응답,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 거부자의 통계 작성의 경우에요. 자, 3항 보시면 되겠죠? 행정기관의 장은 1항, 2항에 따른 조사 거부자 인적사항에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어떻게 하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통계 작성을 해도 되는데 개인의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 법적 근거 필요한 여부, 거부 가능성, 언제? 무응답인 경우 거부 가능성이에요. 조사 여부에 대한 무응답인 경우 거부한 것으로 본다. 자, 거부할 수 있다 이거죠.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나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 조사 여부에 대한 무응답,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사 거부자에 대한 통계 작성할 수 있는데 특정 개인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작성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아직 안 나왔어요. 문제 속에 작은 쟁점으로 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 이번에 중요한 쟁점일 수 있다. 자,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